숨을 쉬는 것조차 무거웠다. 사흘째였다. 지하 감옥에는 해도 달도 없었고 오직 돌벽에서 스며드는 습기와 손목을 옥죄는 쇠사슬의 차가움만이 시간을 알려주었다. 어둠이 끝없이 이어졌다. 용화는 눈을 감은 채 벽에 등을 기대고 있었다. 차가운 돌이 등을 파고들었다. 단전 깊은 곳에서 용화가 요동쳤다. 200년을 함께한 힘이 갇힌 짐승처럼 발버둥 치고 있었다. 하지만 막힌 경맥 앞에서는 무력했다. 혈도, 봉인, 마교의 수법은 정교했다. 이 몸이 금빛 세로동공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다. 용족으로 200년을 살며 두려운 것이 없었는데 지금은 쇠사슬에 묶여 차가운 돌바닥에 앉아있다. 이게 굴욕이 아니면 뭐겠나. 그때 복도 저편에서 무언가가 들렸다. 고와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는 발소리.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다. 금빛 눈이 천천히 어둠을 뚫었다. 마교 본거지 한복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용화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예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어둠이 갈라졌다. 횃불빛이 쇠창살 사이로 쏟아지는 순간 용화의 금빛 눈이 가늘어졌다. 눈이 아팠다. 사흘 만에 보는 빛이었다. 빛에 익숙해지기도 전에 목소리가 먼저 닿았다. 살아있었구나. 철무영이었다. 얼굴에 핏자국이 말라붙어 있었고 왼쪽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부상이다. 그런데도 검을 쥔 손만은 떨리지 않았다. 눈빛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 옆에 소연이 있었다. 하얀 도복이 검붉게 젖어 있었는데 누구의 피인지는 묻지 않았다. 알 필요도 없었다. 용화는 사슬에 묶인 채로 그들을 올려다보았다. 목이 뻣뻣했다. 둘이서만 왔소? 동료를 두고 갈 수 없지 않소.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지쳐있는 게 분명한데. 그런데도 눈은 웃고 있었다. 당연하다는 듯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는 듯이. 마교 본거지. 사천왕이네. 경비가 수백인 그 한복판에 단둘이서 쳐들어온 것이다. 미친 짓이다. 용화는 이를 악물었다.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대체 왜? 가슴이 답답해졌다. 소연이 검을 뽑더니 자물쇠를 내리쳤다. 쇠붙이가 두 조각 나서 바닥에 떨어졌다. 깔끔한 솜씨였다. 철무영이 안으로 들어오며 사슬을 봤다. 두 겹이네. 많이 깝쳤나 보? 한 번 끊으려다 들켰소. 그래서 두 겹이 된 거군. 용화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이니까. 변명할 것도 없다. 소연이 다가와 팔을 잡았다. 손가락이 혈도를 짚자 따뜻한 기운이 스며들었고 막혀있던 경맥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했다. 단전에서 용화가 꿈틀거렸다. 갇혀있던 힘이 조금씩 풀려나는 감각이었다. 다 못 풀어요. 급하게 배운 거라. 됐소. 사할. 평소의 절반도 안 된다. 근데 뭐 어쩌겠나. 없는 것보다 낫지. 불만을 말할 처지가 아니다. 철무영이 사슬에 검을 내리쳤다. 불꽃이 튀고 3번 만에 녹슨고리가 끊어졌다. 묵직한 쇠덩이가 바닥에 떨어졌다. 손목이 자유로워졌다. 용화는 손목을 돌려봤다. 3일 만이다. 별것 아닌 동작인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철무영이 문 쪽을 턱으로 가리켰다. 가시죠. 구경꾼들 몰려오기 전에. 복도로 나왔을 때 용화는 걸음을 멈췄다. 경비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10명은 넘었다. 대부분 기절해 있었고 몇몇은 신음을 흘리고 있었다. 죽은 사람은 없어 보였다. 급소를 피해서 쓰러뜨린 것이다. 이 둘이 한 거다. 단 둘이서. 뭘 그렇게 봐요? 소연이 고개를 갸웃했다. 별일 아니라는 표정이었다. 피 묻은 얼굴로 그런 표정을 짓고 있다. 아니. 그냥이 아니었다. 마교 본거지 한복판까지 뚫고 들어와서 경비 10명 이상을 쓰러뜨리고 지하 감옥까지 내려왔다. 그것도 단둘이서. 미친 짓이다. 객관적으로 봐도 미친 짓이다. 그런데 성공했다. 근데 이 인간들은 해냈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해냈다. 철무영이 앞장섰고
소연이 뒤를 맡았다. 용화는 자연스럽게 그 사이에 섰다. 지금 상태로는 선봉도 후위도 맞기 어려웠다. 발목을 잡을 뿐이다. 싫었다. 이 위치가, 보호받는 위치가.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지금은 이 둘에게 기댈 수밖에. 언젠가 갚아야 할 빚이다. 조용히 가면 나갈 수 있겠소? 철무영이 어깨를 으쓱했다. 글쎄요. 들어올 때는 조용히 못 왔으니까. 그건 대답이 아니잖아. 용화는 한숨을 삼켰다. 계단을 올라가는 중이었다. 돌계단이 나선형으로 이어졌고 위쪽에서 희미하게 달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출구가 가까웠다. 철무영의 발걸음이 빨라졌고 소연의 호흡도 거칠어졌다. 거의 다 왔다. 그때 징 소리가 밤하늘을 찢었다. 콱, 콱, 콱. 3번 연속으로. 마교 본거지 전체에 울려 퍼지는 소리였다. 경보다. 철무영이 중얼거렸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손이 검 자루를 움켜쥐고 있었다. 예상했던 상황이다.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위에서, 옆에서, 뒤에서. 돌벽 너머로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고 횃불 빛이 복도 곳곳에서 흔들렸다. 사방에서 몰려오고 있었다. 뛰어요. 소연이 외쳤다. 3사람이 계단을 뛰어올랐다.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왔을 때 달빛이 얼굴을 때렸다. 눈이 부셨다. 마교 본거지의 중심부였다. 검은 기와지붕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담장 너머로 숲이 보였다. 백보. 저기까지만 가면 된다. 그 너머는 자유다. 용화는 담장을 노려봤다. 사할의 내공으로도 저 정도는 넘을 수 있다. 근데 문제가 있었다. 그림자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지붕 위에서, 담장 뒤에서, 건물 사이에서. 하나둘 모습을 드러낸 검은 옷의 무인들이 마당을 에워싸고 있었다. 순식간이었다. 용화는 숫자를 세다가 그만뒀다. 30은 넘는다. 세어봐야 의미가 없다. 예상했소? 반반이었소. 철무영이 검을 뽑았다. 소연도 검을 들었다. 용화는 빈손이었다. 무기가 없었다. 잡힐 때 빼앗겼으니까. 주먹으로 싸워야 한다. 30개의 칼날이 달빛 아래서 차갑게 빛났다. 압도적인 숫자였다.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다. 마교도들도, 3사람도. 팽팽한 긴장감이 마당을 가득 채웠다. 숨 막히는 대치. 항복하면 살려주려나? 철무영이 물었다. 진지한 건지 농담인지 알 수 없는 어조였다. 안 살려줄 거려. 소연이 대답했다. 확신에 찬 목소리였다. 마교가 그럴 리 없다. 그렇겠지. 철무영이 검을 고쳐 잡았다. 소연이 용화의 앞을 막아섰다. 셋이서 등을 맞대고 삼각형으로 섰다. 33. 그것도 한 명은 내공이 반도 안 돌아온 상태. 미친 확률이었다. 근데 뭐 어쩌겠나. 도망칠 곳도 없는데. 싸우는 수밖에. 그때 포위망 한쪽이 갈라졌다. 여자아였다. 자주색 비단 도포를 입고 손에는 접힌 부채를 들고 있었다. 창백한 피부, 가늘게 찢어진 눈, 붉은 입술. 걸음걸이 하나하나가 느릿느릿했는데 이상하게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묘한 압박감이 있었다. 마교도들이 고개를 숙였다. 두려움이 섞인 존경이었다.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눈치였다. 용화의 눈이 가늘어졌다. 동년, 사천왕, 서열 3위, 만독선. 부채가 펼쳐지자 달콤한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다. 달콤한데 어딘가 역겨웠다. 마교도들조차 슬쩍 뒤로 물러섰다. 코를 막는 자도 있었다. 독이다. 어머, 벌써 나왔네. 동년이 부채로 입가를 가리며 웃었다. 목소리가 달콤했다. 향기처럼.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고생해서 잡아뒀더니 금방 풀려버렸잖아. 시선이 용화에게 고정됐다. 품평하듯 위아래로 훑었다. 물건을 보는 눈이었다. 근데 상태가 안 좋아 보여. 내공이 얼마나 돌아왔으려나.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필요도 없었다. 침묵이 최선이다. 동련이 부채를 접었다. 도망치려고 하지 마. 여긴 내 정원이야. 부채 끝이 용화를 가리켰다. 손톱이 붉게 칠해져 있었다. 그리고 넌 못 가. 교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셔.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처음에는 횃불인 줄 알았는데 너무 밝고 너무 뜨거웠다. 불덩이가 마당 한가운데로 떨어지면서 땅이 흔들렸고 충격파의 마교도 몇 명이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땅이 검게 그을렸다. 용화는 눈을 가늘게 떴다. 저 열기, 이 감각, 알고 있다. 잊을 수가 없다. 화염 속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다. 붉은 갑옷에 어깨까지 내려오는 검은 머리카락, 손에 들린 긴 창 끝에서 아직도 불꽃이 춤추고 있었다. 옆구리가 욱신거렸다. 무림대전에서 받았던 화상자리가 저 열기를 기억하고 있었다.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흉터가 남아있다. 염창, 염창왕, 사천왕, 서열사위. 살아있었네. 염창이 창을 어깨에 걸치며 씩 웃었다. 용화를 보자마자 알아본 것이다. 지난번엔 제대로 못 싸웠잖아. 무림맥 놈들이 끼어들어서. 왜 와? 동련이 부채를 접으며 한숨을 쉬었다. 내가 처리하고 있었어. 알아. 근데 얘가 있길래. 염창의 시선이 용화에게 고정됐고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다.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 같은 눈이었다. 반갑네. 겁 없는 놈. 마교도들이 술렁거렸다. 사천왕이 둘이나 한자리에 있는 것이다. 흔한 일이 아니었다. 용화를 에워싸고 있던 30명의 칼날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긴장감이 배로 높아졌다. 염창이 동련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나 좀 싸워도 돼? 뭐? 동련의 눈이 가늘어졌다. 지금 장난해? 장난 아니야. 진짜로. 염창이 창을 땅에 툭 찍었다. 불꽃이 튀었다. 지난번에 제대로 못 붙어봤거든. 이번엔 방해 없이 싸워보고 싶어. 동련이 한숨을 내쉬었다. 부채로 이마를 짚는 모습이 익숙한 동작처럼 보였다. 자주 하는 것 같았다. 또 시작이야. 맨날 이러니까 일이 꼬이는 거야. 한 번만. 염창이 양손을 모았다. 비는 신용이었다. 사천왕이 비는 신용을 하고 있다. 교주님께서 데려오라고 하셨어. 싸우라고 안 하셨어. 이기면 데려가면 되잖아. 염창이 웃으며 말했다. 동련이 잠시 용화를 바라봤다. 품평하듯 위아래로 훑더니 피식 웃었다. 저 상태로? 내공이 절반도 안 돌아온 것 같은데. 그래서 재밌잖아. 동련이 부채를 펼쳤다 접었다를 반복했다. 고민하는 것 같았는데 사실 이미 답은 정해진 표정이었다. 저 남자가 저러면 말려도 소용없다는 걸 아는 얼굴이다. 알았어. 마음대로 해. 근데 죽이지는 마. 교주님께서 뭐라고 하실 거야. 염창이 용화를 향해 걸어왔다. 마교도들이 길을 열었고 철무영과 소연이 긴장하며 검을 세웠다. 하지만 염창은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안중에도 없다는 뜻이다. 시선은 오직 용화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제안 하나 할게. 염창이 멈춰 섰다. 용화와 5걸음 거리. 창끝의 불꽃이 아직도 흔들리고 있었다. 열기가 얼굴까지 느껴졌다. 나랑 싸워. 용화는 대답하지 않았다. 묵묵히 상대를 바라볼 뿐이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이기면 보내줄게. 셋다. 염창이 철무영과 소연을 턱으로 가리켰다. 지면 순순히 따라와. 어차피 지금 상태로 여기서 도망치는 건 불가능하잖아. 사실이었다. 30명의 마교도에 사천왕이 둘. 내공이 사흘밖에 안 돌아온 지금. 싸워서 뚫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다. 아니, 불가능이다. 철무영이 앞으로 나서며 입을 열었다. 잠깐. 내가 대신 상대하겠소. 안 돼. 염창이 손을 저었다. 귀찮다는 듯이. 난 이 녀석이랑 싸우고 싶어. 다른 놈은 관심 없어. 소연이 용화의 팔을 잡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용화. 안 돼요. 지금 상태로는 무리예요. 알고 있다.
용화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사할의 내공으로 사천왕을 이긴다. 객관적으로 봐도 미친 소리다. 그건 확실하다. 근데 다른 방법이 있나? 용화가 입을 열었다. 좋아. 소연이 눈을 크게 떴다. 철무영도 놀란 표정이었다. 하지만 용화는 개의치 않았다. 어차피 선택지가 없다. 거절하면 셋 다 여기서 끝이다. 대신 조건 하나. 염창의 눈이 흥미롭다는 듯 빛났다. 뭔데? 라는 표정이었다. 검은 안 줘도 돼. 그쪽도 창 내려놔. 맨손으로 하자. 염창이 피식 웃었다. 재밌다는 표정이었다. 동련이 한숨을 쉬며 부채로 얼굴을 가렸고 마교도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다. 미쳤다는 반응이었다. 미쳤군. 염창이 창을 땅에 꽂았다. 화염이 치솟았다가 사그라들었다. 마음에 들어. 용화는 속으로 계산했다. 창술은 막을 자신이 없다. 적염창법은 무림에서도 손꼽히는 창술이다. 하지만 맨손이라면 승산이 아예 없진 않다. 사할의 내공이라도 용의 신체는 남아있으니까. 그게 유일한 희망이다. 철무영이 다가왔다. 정말 괜찮겠소? 글쎄, 해봐야 알지. 솔직히 자신 없다. 하지만 그런 말은 하지 않았다. 용화가 앞으로 걸어 나갔다. 염창이 기다리고 있었다. 둘 사이에 열기가 일렁였다. 달빛 아래 두 그림자가 마주 섰다. 시작하자. 염창이 먼저 움직였다. 거리를 순식간에 좁히더니 주먹을 내질렀다. 단순한 직권이었지만 속도가 보통이 아니었다. 용화는 고개를 옆으로 틀어 피했고 스쳐 지나간 주먹에서 열기가 느껴졌다. 머리카락 끝이 타들어가는 냄새가 났다. 뜨겁다. 맨손인데도 화염이 실려 있다. 용화가 반격으로 옆구리를 노렸지만 염창은 팔꿈치로 가볍게 막아냈다. 철갑옷에 부딪힌 것처럼 손이 저렸다. 근육이 단단한 정도가 아니었다. 화염으로 단련된 육체다. 괜찮네. 염창이 웃으며 발차기를 날렸다. 용화는 팔로 막았는데 충격에 몸이 밀려나면서 발바닥이 땅을 긁었다. 한 장 정도 뒤로 물러섰다. 막은 팔뚝이 얼얼했다. 마교도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다. 예상보다 버티고 있다는 반응이었다. 누군가가 저 상태로 버티내라고 중얼거리는 게 들렸다. 용화는 호흡을 가다듬었다. 사할의 내공이 몸 안에서 돌고 있었다. 부족하지만 없는 것보단 낫다. 문제는 저놈의 화염이다. 맨손인데도 스치기만 해도 화상을 입을 것 같았다. 아니, 실제로 입을 것이다. 불을 꺼야 하나? 염창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됐어. 그대로 해. 허세였다. 솔직히 꺼주면 고맙겠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다. 용화가 다시 자세를 잡았다. 불리한 건 알고 있다. 하지만 상대의 화염을 파악해야 다음이 있다. 두 번째 교환이 시작됐다. 이번엔 용화가 먼저 들어갔다. 낮게 파고들며 명치를 노렸다. 염창이 한 발 물러서며 피했고 용화는 그 흐름을 타고 연속으로 3번 더 찔렀다. 빠르고 날카로운 공격이었다. 200년간 갈고 닦은 손기술이다. 하지만 전부 빗나갔다. 염창이 피하는 게 아니었다. 공격이 닿기 직전에 몸을 비틀어 흘려버리고 있었다. 본능적인 움직임이다. 저건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에 새겨진 것이다. 움직임이 좋네. 염창이 감탄하듯 말했다. 근데 힘이 부족해. 사실이었다. 사할의 내공으로는 타격에 무게가 실리지 않았다. 스쳐도 데미지가 없다. 파리가 앉는 것 같다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정도. 염창이 반격으로 무릎을 올렸다. 용화는 옆으로 피했는데 그 순간 염창의 팔꿈치가 날아왔다. 예상 못한 각도였다. 어깨를 스쳤고 옷이 타들어가는 냄새가 났다. 화상이다. 얕지만 분명히 되었다. 피부가 벌겋게 익어올랐다. 아깝다. 염창이 혀를 찼다. 조금만 더 깊었으면. 용화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깨가 욱신거렸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대신 상대의 움직임을 분석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공격 전에 어깨가 먼저 움직인다. 화염은 접촉 순간에
폭발적으로 올라온다. 그렇다면 방법이 있다. 접촉 전에 치고 빠지면 된다. 뭘 생각해? 염창이 고개를 갸웃했다. 별거 아니야. 용화가 다시 움직였다. 이번엔 조금 다르게. 용화의 움직임이 달라졌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붙었다. 위험한 거리다. 하지만 화염이 완전히 피어오르기 전에 치고 빠지려면 이 거리가 필요하다. 염창의 주먹이 날아오는 순간 피하는 대신 안으로 파고들었다. 팔이 완전히 펴지기 전에 치고 빠지는 것이다. 오? 염창의 눈이 살짝 커졌다. 주먹이 용화의 머리를 스쳤지만 동시에 용화의 손바닥이 염창의 턱을 쳤다. 처음으로 유효타가 들어갔다. 묵직한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염창이 한 발 물러서며 턱을 만졌다. 피가 묻어났다. 입안이 터진 것이다. 마교도들이 술렁였다. 사천왕이 맞았다. 내공도 제대로 못 쓰는 놈한테. 됐네. 염창이 피식 웃었다. 화가 난 게 아니었다. 오히려 즐거워 보였다. 이 맛이지. 용화는 손을 내려다봤다. 손바닥이 빨갛게 익어 있었다. 접촉 시간을 최소화했는데도 화상을 피하지 못했다.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다. 한 대 치는데 한 대 맞는 교환이다. 이래서는 먼저 쓰러지는 건 이쪽이다. 저놈은 턱이 터진 정도고 이쪽은 손을 못 쓰게 될 판이다. 괜찮아? 염창이 물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멀쩡해. 거짓말. 염창이 다시 자세를 잡았다. 화염이 더 강해졌다. 아까보다 밝고 아까보다 뜨거웠다. 슬슬 진심으로 갈게. 용화도 자세를 낮췄다. 몸 안에서 용화가 꿈틀거렸다. 사알이라도 끌어올릴 수 있는 건 전부 끌어올려야 한다. 진짜 싸움이 시작됐다. 염창의 화염이 폭발했다. 이전까지와는 차원이 달랐다. 공기 자체가 뜨거워졌고 땅이 검게 그을리기 시작했다. 마교도들이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가까이 있던 몇 명은 얼굴을 감싸며 비명을 질렀다. 용화는 이를 악물었다. 열기만으로 피부가 따가웠다. 눈을 뜨기조차 힘들었다. 간다. 염창이 땅을 박차며 돌진했다. 속도가 2배는 빨라졌다. 아까와는 다른 사람 같았다. 용화는 피하려 했지만 늦었다. 주먹이 가슴팍에 꽂혔다. 숨이 막혔다. 몸이 날아갔다. 등이 땅에 부딪히며 2바퀴를 굴렀다. 입안에서 피맛이 났다. 갈비뼈가 금이 간 것 같았다. 숨을 쉬려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용화. 소연의 비명이 들렸다. 뛰어오려는 소연을 철무영이 잡았다. 염창이 천천히 걸어왔다. 화염이 그의 몸을 감싸고 있었다. 웃음기가 사라진 얼굴이었다. 진지한 무인의 눈이다. 일어나. 명령이 아니었다. 부탁에 가까웠다.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잖아. 라는 뜻이었다. 용화는 바닥에 손을 짚고 몸을 일으켰다. 다리가 떨렸다. 지하가 흔들렸다. 하지만 쓰러질 수는 없었다. 여기서 지면 끝이다. 아직 안 끝났어. 용화가 피를 뱉으며 말했다. 그래야지. 염창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 재밌지. 용화는 단전에 집중했다. 사할의 내공이 한계까지 끌어올려지고 있었다. 몸이 비명을 질렀지만 무시했다. 경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이대로는 진다.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그때 머릿속에서 뭔가가 스쳤다. 불에는 불이다. 용화는 단전 깊은 곳에 잠든 용화를 끌어올렸다. 막힌 경맥 때문에 제대로 된 화력은 못 낸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표면에 두르면 화상을 막을 수 있다. 200년 전에 아버지가 가르쳐준 방어 기법이다. 붉은 기운이 용화의 팔을 감쌌다. 희미했지만 분명히 불꽃이었다. 용족의 불꽃. 불을 쓰네. 염창의 눈이 커졌다. 놀란 것이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조금. 용화가 먼저 뛰어들었다. 염창의 주먹이 날아왔고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정면으로 부딪혔다. 불꽃과 불꽃이 충돌하며 폭음이 터졌다. 충격파의 땅이 패였다. 밀리지 않았다. 화상도 없었다.
용화가 염창의 화염을 막아내고 있었다. 뜨겁긴 했지만 견딜 수 있는 수준이었다. 하! 염창이 크게 웃었다. 이거 완전 내 취향이네. 연속으로 주먹이 쏟아졌다. 용화도 맞받아쳤다. 주먹과 주먹이 부딪힐 때마다 화염이 튀었고 충격파가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두 개의 불꽃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다. 마교도들이 뒤로 밀려났다. 열기를 못 견딘 것이다. 철무영이 소연을 감싸며 후퇴했다. 저게 가능한 거야? 소연이 눈을 크게 떴다. 나도 처음 봐. 철무영도 놀란 표정이었다. 대체 저 녀석 정체가 뭐야? 용화는 이를 악물며 버텼다. 용화가 버티고는 있지만 출력이 딸린다. 사할의 내공으로 용화를 유지하는 건 무리가 있었다. 이대로 장기전에 들어가면 진다. 단기전으로 끝내야 한다. 용화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용화가 거리를 벌렸다. 숨이 거칠었다. 용화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내공이 빠르게 소모되고 있었다. 사할의 한계가 느껴졌다. 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왜? 벌써 지쳤어? 염창이 웃으며 물었다. 잠깐 쉬는 거야. 거짓말 잘하네. 염창이 피식 웃었다. 뻔한 거짓말이었다. 염창도 알고 있었다. 용화가 한계에 가깝다는 것을. 하지만 끝내려 하지 않았다. 아직 재미가 남아 있으니까. 저 눈빛을 보면 안다. 용화는 빠르게 계산했다. 남은 내공으로 용화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일 뿐. 그 안에 승부를 봐야 한다. 시간이 없다. 방법은 하나다. 모든 것을 한 방에 건다. 용화가 자세를 바꿨다. 무게 중심을 낮추고 양손을 앞으로 모았다. 용화가 손끝에 집중되기 시작했다. 붉은 빛이 손바닥에 모여들었다. 뭔가 생각하는 것 티나. 염창이 고개를 기울이며 웃었다. 재밌는 거야? 아마도. 염창의 눈빛이 달라졌다. 장난기가 사라지고 본능적인 경계심이 떠올랐다. 무인의 직감이다. 그거 뭐야? 위험해 보이는데. 맞으면 알게 될 거야. 용화의 금빛 눈이 어둠 속에서 빛났다. 용계에서 아버지가 가르쳐준 기술이다. 용족에게는 기본기에 가깝지만 인간의 몸으로 펼치기에는 부담이 너무 컸다. 200년 동안 딱 3번. 그것도 죽을 고비에서만 썼다. 성공하면 이긴다. 실패하면 쓰러진다. 도박이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 용화가 손끝에서 소용돌이 쳤다. 붉은 불꽃이 점점 밝아지더니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구슬처럼 둥글게. 하지만 안에서는 폭풍처럼 회전하고 있었다. 손바닥이 뜨거웠다. 마교도들이 웅성거렸다. 뭔지는 몰라도 위험하다는 건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다. 물러나. 동년이 부채를 펼치며 명령했다. 마교도들이 황급히 뒤로 물러섰다. 서로 밀치며 거리를 벌렸다. 염창은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자세를 낮추며 화염을 끌어올렸다. 붉은 갑옷이 더욱 밝게 빛나기 시작했다. 눈이 빛나고 있었다. 그래. 이거지. 염창이 낮게 웃었다. 이런 게 진짜 싸움이야. 철무영이 소연을 뒤로 밀었다. 더 물러나야 해요? 소연이 불안한 눈으로 물었다. 물러나. 철무영의 표정이 굳어 있었다. 저건 우리가 끼어들 수준이 아니야. 용화는 숨을 멈췄다. 집중. 온 신경을 손끝에 모았다. 단전에서 용화가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다. 남은 내공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었다. 몸이 비어가는 느낌이었다. 조금만 더. 불꽃 구슬이 주먹만해졌다. 열기가 주변 공기를 일그러뜨렸다. 땅에서 먼지가 피어올랐다. 염창이 창을 집어들었다. 맨손으로 막기엔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눈빛이 진지해졌다. 재밌겠네. 염창이 창 끝에 화염을 모으며 말했다. 받아줄게. 두 개의 불꽃이 마주 보고 있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바람이 불지 않았다. 마교도들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오직 두 개의 불꽃만이 타오르고 있었다.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용화의 손끝에서 붉은 구슬이 완성됐다. 용염탄. 용화를 압축해서 터뜨리는 기술이다.
위력은 강하지만 실패하면 자신이 먼저 쓰러진다. 양날의 검이다. 염창의 창 끝에서도 화염이 소용돌이쳤다. 적염창의 오의. 평생을 갈고 닦은 기술이었다. 창끝이 태양처럼 빛나고 있었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다. 말은 필요 없었다. 서로가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이 한 방에 모든 것이 걸려 있었다. 승패가 갈린다. 소연이 손을 꽉 쥐었다. 철무영이 검 자루를 잡았다. 동련이 부채 뒤에서 눈을 가늘게 떴다. 마교도들은 숨도 쉬지 못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다. 용화가 먼저 움직였다. 발이 땅을 박차는 순간 몸이 앞으로 튀어나갔다. 남은 내공을 전부 다리에 실었다. 속도가 평소의 2배를 넘었다. 잔상이 남았다. 염창도 동시에 움직였다. 불꽃을 뿜으며 창을 내질렀다. 땅이 갈라졌다. 붉은 빛과 붉은 빛이 서로를 향해 돌진했다. 충돌, 직전.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다. 2개의 불꽃이 부딪혔다. 폭음이 터졌다. 충격파가 사방으로 퍼져나가면서 땅이 갈라지고 흙먼지가 피어올랐다. 마교도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건물 기와가 떨어져 내렸다. 철무영이 소연을 감싸며 땅에 엎드렸다. 동련이 부채로 얼굴을 가렸다. 열기가 얼굴을 스쳤다. 붉은 빛이 세상을 뒤덮었다. 용화는 이를 악물었다. 손끝에서 용염탄이 밀려나고 있었다. 염창의 화염이 예상보다 강했다. 내공의 차이가 여실히 드러났다. 사할로는 부족하다. 밀린다. 용화가 발을 더 깊이 디뎠다. 다리가 떨렸다. 발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여기서 지면 끝이다. 다 끝이다. 괜찮은데. 염창이 환호하듯 외쳤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용화는 대답할 여유가 없었다. 온 신경을 용염탄에 집중했다. 단전에서 마지막 남은 내공을 끌어올렸다. 경맥이 비명을 질렀다. 더. 조금만 더. 용염탄이 떨리더니 한순간 팽창했다. 한계를 넘어섰다. 폭발이 일어났다. 눈이 부셔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열기가 얼굴을 때렸다. 몸이 뒤로 날아가는 게 느껴졌다. 세상이 하얗게 변했다. 그리고 의식이 끊겼다. 폭발이 모든 것을 삼켰다. 붉은 빛이 세상을 뒤덮었다가 사라지더니 귀가 멍멍해지면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눈앞이 하얗게 번쩍였다가 어둠이 밀려왔다. 용화는 땅에 쓰러진 채로 차가운 돌바닥의 감촉을 느꼈다. 숨을 쉬려는데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고 용염탄의 반동으로 경맥이 엉망이 된 게 느껴졌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힘든 상태였다. 살아있네. 운이 좋은 건가? 나쁜 건가? 그릿한 시야 속에서 뭔가가 보였는데 염창이었다. 저쪽에 쓰러져 있었고 붉은 갑옷이 검게 그을린 채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죽었나? 아니. 숨은 쉬는 것 같다. 저 정도면 당분간은 못 일어나겠지. 주변이 아수라장이었다. 폭발의 여파로 건물 일부가 무너졌고 마교도들이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고 있었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깔린 가운데 횃불이 쓰러지면서 여기저기서 불이 붙기 시작했다. 용화. 목소리가 들렸다. 멀리서인가 싶더니 가까이서였다. 소연이었다. 글기 묻고 눈이 빨갛게 충혈된 얼굴이 보였고 그 옆에 철무영도 있었다. 둘이서 용화에게 달려오고 있었다. 이 난리통에 어떻게 들어온 거지? 일어날 수 있어요? 소연이 다급하게 물으며 용화의 팔을 잡았다. 뜨거웠다. 아니, 용화의 몸이 뜨거운 거다. 지금이야. 철무영이 주변을 살피며 낮게 말했다. 다들 정신없을 때 빠져야 해. 용화는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팔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다. 그래도 일어나야 한다. 여기서 누워있으면 끝이다. 소연과 철무영이 양쪽에서 용화를 부축하며 일으켜 세웠다. 걸을 수 있어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모르겠어. 솔직한 대답이었다. 다리가 내 다리 같지 않았는데. 근데 뭐 어쩌겠나. 움직여야지. 세 사람이 담장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흙먼지 속에서 마교도들이 허둥대는 게 보였다. 불을 끄려는 자, 쓰러진 동료를 일으키려는 자, 뭘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자. 아무도 세 사람을 신경 쓰지 않았다. 혼란이 고마울 때가 있군. 염창은 용화가 물었다. 아직 안 일어났어요. 소연이 고개도 안 돌리고 대답했다.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맞는 말이다. 신경 쓰고 싶어도 쓸 여유가 없다. 담장 앞에 도착하자 철무영이 먼저 올라가서 손을 내밀었고 소연이 용화를 밀어 올리면 철무영이 끌어당기는 식으로 담을 넘었다. 그 다음 소연이 올라왔는데 손발이 척척 맞았다. 이 둘. 언제 이렇게 호흡을 맞춘 거지? 담장 너머로 뛰어내리는 순간 용화의 무릎이 꺾이려 했지만 소연이 재빨리 잡아줬다. 괜찮아요? 소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가자. 대답 대신 발을 뗐다. 숲이 보였다. 저기까지만 가면 된다. 아마도. 그때 뒤에서 고함이 터졌다. 저기다. 담장 넘었다. 동련의 목소리였다. 정신을 차린 것이다. 빠르네. 짜증 나게. 잡아. 놓치지 마. 발소리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담장 위로 검은 그림자들이 하나둘 올라오고 있었다. 10명, 20명. 점점 늘어났다. 세 사람이 숲을 향해 뛰었다. 숲에 들어서자마자 발목이 나뭇가지에 걸렸다.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용화가 비틀거리자 소연이 재빨리 잡아줬다. 조심해요. 알아.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다. 다리가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하겠나. 뒤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횃불빛이 나무 사이로 흔들리는 게 보였다. 고함 소리도 점점 선명해졌다. 이쪽이다. 빨리. 철무영이 뒤를 돌아보더니 표정이 굳어졌다. 속도가 안 나와. 철무영이 낮게 말했다. 이대로면 따라잡힌다. 알고 있다. 나도 안다. 근데 더 빨리 뛸 수가 없다. 용화의 내공은 바닥이었다. 용염탄에 전부 쏟아부었으니까 지금 남은 건 기력뿐인데 그마저도 거의 바닥이다. 나 두고 가. 용화가 말했다. 진심이었다. 무슨 소리예요? 소연이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합리적인 판단이야. 셋 다 잡히는 것보다 낫잖아. 싫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는데 화가 난 건지 슬픈 건지 알 수 없었다. 아마 둘 다일 거다. 철무영이 한숨을 쉬더니 피식 웃으며 말했다. 구출하러 왔는데 두고 가면 뭔 의미가 있어. 체면이 안 서잖아. 이 상황에 체면, 타령이라니. 미친 놈들이다. 용화는 속으로 욕하면서도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느꼈다. 그때 앞에서 그림자들이 나타났다. 5명이었다. 먼저 돌아서 막은 것이다. 숲을 잘 아는 놈들이었고 결국 앞뒤로 협공당한 셈이었다. 철무영이 검을 뽑자 달빛 아래서 검신이 차갑게 빛났다. 소연도 검을 뽑았지만 한 손은 여전히 용화를 붙잡고 있었다. 소연. 용화, 데리고 먼저 가. 철무영이 앞을 보며 말했다. 혼자서요? 소연이 되물었는데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났다. 시간만 벌면 돼. 금방 따라갈 테니까. 거짓말인 걸 다 알았다. 앞에 5, 뒤에서 20명 넘게 몰려오고 있었다. 혼자서 시간을 벌고 빠져나온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철무영. 용화가 낮게 불렀다. 말리지 마시오. 철무영이 어깨 너머로 웃어 보였는데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짜증나게 여유로웠다. 어차피 내가 제일 성한 몸이니까. 합리적인 판단이오. 아까 용화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고 있었다. 비꼬는 건지 진심인지 알 수 없었는데 아마 둘 다겠지. 철무영이 앞으로 뛰어나가더니 검이 어둠을 갈랐고 첫 번째 마교도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철무영의 고함이 울리자 소연이 이를 악물더니 용화의 팔을 끌고 옆으로 방향을 틀었다. 나무 사이로 빠져나가는 동안 뒤에서 검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고 고함, 소리도, 비명도 들렸다. 철무영이 싸우고 있었다. 혼자서. 용화는 뒤를 돌아보려 했지만 소연이 허락하지 않았다.
앞만 보세요.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지금 뒤를 봐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게 더 비참했다. 얼마나 달렸을까? 숲이 끝나고 개울이 나왔는데 물소리가 요란하게 귀를 때렸다. 소연이 멈춰 서더니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용화도 다르지 않았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지하가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여기서 잠깐만요. 소연이 주변을 살피며 말했다. 추격 소리가 멀어져 있었다. 철무영이 시간을 벌어준 것이다. 근데 그 대가가 뭘까? 생각하기 싫었지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때 덤불 사이에서 소리가 났다. 소연이 검을 들었고 용화도 주먹을 쥐었다. 힘은 없었지만 자세라도 잡아야 했다. 나야. 철무영이었다. 덤불을 헤치고 나왔는데 살아있었다. 근데 상태가 엉망이었다. 왼쪽 어깨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고 옷이 찢어진 데다 얼굴에도 베인 자국이 있었다. 걸음마저 비틀거렸다. 철무영. 소연이 달려갔다. 괜찮아. 다 피했어. 철무영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근데 좀 긁혔네. 긁힌 정도가 아니었다. 어깨 상처는 꽤 깊어 보였고 뼈까지 갔을 수도 있었다. 바보 아니에요? 소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혼자 막으면 어떡해요? 덕분에 도망쳤잖아. 철무영이 괜찮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는데 그 동작에 얼굴이 찡그러졌다. 아픈 거다. 용화는 철무영을 바라봤다. 할 말이 많았는데 입이 열리지 않았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목구멍에 걸려서 나오지 않았다. 철무영이 용화의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리더니 씩 웃으며 말했다. 빚이요. 나중에 받을 테니까 잊지 마시오. 빚이라. 그래. 빚이다. 갚아야 할 빚. 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이다. 용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잊지 않겠소. 세 사람은 개울을 따라 움직였다. 철무영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 걸음이 점점 느려졌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있었다. 출혈이 심한 것이다. 소연이 옷을 찢어 어깨를 동여맸지만 피가 천을 적시며 계속 스며 나왔다. 잠깐 쉬어야 해요. 소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조금만 더 가자. 철무영이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다. 여긴 아직 위험해. 용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내공이 바닥난 상태에서는 치료도, 싸움도, 뭣도 할 수가 없었다. 그저 두 다리를 움직여 걷는 것만이 지금 할 수 있는 전부였다. 200년을 살아온 용족이 고작 이 꼴이라니. 밤하늘에 달이 떠 있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묘하게 쓸쓸해 보였다. 마교 본거지에서 벗어났다. 염창에게서 도망쳤고 동년의 추격도 따돌렸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개운하지가 않을까? 승리가 아니라 도주였으니까. 이긴 게 아니라 겨우 살아남은 것뿐이니까. 철무영이 비틀거렸고 소연이 황급히 부축했다. 용화도 반대쪽을 잡았다. 셋이서 서로를 의지하며 걷는 모양새가 됐다. 고마워요. 소연이 용화를 보며 작게 말했다. 내가 할 소리지. 용화는 앞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길이 이어지고 있었다.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가야 했다. 살아남았으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철무영의 상처가 걱정됐다.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근데 이 근처에 믿을 만한 의원이 있을까? 마교의 영향권 안에서는 어디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일단 최대한 멀리 벗어나는 게 먼저다. 갈 길이 멀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18화 끝.